오늘 준비한 이 목차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래 타임 코드를 통해서 바로 직접 넘어가실 수 있게끔 영상을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고쇼입니다. 와, 날씨가 정말 더워요. 지금 서울 시내 기온이 36도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락가든 골프클럽으로 9홀 연습하러 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좀 의미 있는 라운드가 되기 위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알려달라, 아니면 잘 안 되는 점들을 좀 알려달라라고 좀 질문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쭉 보니까 제가 코스에서 뭔가 이렇게 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좀 멘탈적인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영상을 켜봤습니다. 네, 일단은 첫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일반인 중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하는데 시합이나 이런 테스트에 나가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완전 긴장돼서 번번이 실수를 하고 막 근육이 뭉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소연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고, 사실 선수들이 이런 요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긴장이라는 걸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거를 인정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이 되는 거를, 긴장을 풀려고 무언가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긴장을 안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행동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골프라는 스포츠는 원래 긴장감 속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는 숙명이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장이 안 되는 라운드는 나는 그냥 오늘 연습하는 라운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긴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내가 긴장이라는 그런 감정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플레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 생각을 고쳐서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긴장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긴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되뇌이면서 플레이를 해라.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네요. 갑자기 심한 드로우성 구질이나 이런 뭐 쪼루보다는 완전 이게 깔려가는 훅이 구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헤드가 닫혀서 훅이 나는가? 아니면 내 궤도가 인투아웃으로 너무 틀어져서 훅이 나는가? 아니면 너무 덮어쳐서 훅이 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덮어쳐서 훅이 나던 사람이 코스에 가서 갑자기 인투아웃으로 쳐서 훅이 나는 경우는 0에 가까워요. 거의 제로에 가깝고, 늘 내가 실수하던 스윙과 습관은 늘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모로 플레이 영상을 보면 8번 홀에 공이 완전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9번 홀 티샷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홀 연속으로 공이 왼쪽으로 갔네. 그래서 10번 홀에 갔는데 10번 홀은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저 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쳤는데 그거 역시도 운 좋게 살았지만 공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통 공이 왼쪽으로 갈 때는 헤드가 닫혀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헤드가 닫히고 있구나. 그래서 11번 홀부터 새로운 루틴이 하나 생겨요. 테이크어웨이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헤드가 닫힐 때 스타트부터 확 하고 닫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 헤드 토우가 살짝 열리는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1번 홀에서 공이 오른쪽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토우 오픈을 하니까 훅이 안 나고 살짝 오른쪽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오거든요. 사실 거기서 토우 오픈을 할 때는 내가 그냥 우측으로 공이 터져도 괜찮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치니까 공이 이 정도 가는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의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훅이나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평소에 내가 왜 훅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섞어서 그 샷이, 이 다음 샷이 확실히 방지되는 결과를 한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 스윙이나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아봐라 라고 좀 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 나간 멘탈을 좀 잡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집 나간 멘탈을 잡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제 플레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골퍼라면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긴장되는 거, 이거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멘탈이 무너지는 거, 사실 이거는 정말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멘탈을 방지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소리를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골프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소리들이 나요. 이거는 제가 필드 촬영을 할 때 보면 막 까마귀가 많이 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저는 코스에서 까마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골프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즉,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변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든지, 내가 걸을 때 잔디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뭐 이런 다양한 소리를 좀 들으면서 내가 지금 되게 부정적으로 빠지고 있는 멘탈을 어느 정도 집중력을 풀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든 내가 지금 그 멘탈이 안 좋은 쪽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어요. 투어에서 14승을 했었던 김하늘 프로 있죠. 김하늘 프로님을 제가 이제 워낙 친한 친구여서 캐디를 해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하늘 프로님은 어떤 멘탈 방지를 썼냐 하면, 뭐 구구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을 던져요. 캐치볼을 하는 거죠, 시합 도중에.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빨리 뺏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시합 중간에 껴서 우승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몇 차례 봤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드라이버를 정말 오잘공으로 쳤는데 정말 그 페어웨이 한가운데 예쁘게 딱 내 위치 맨 앞에 있는 상태에서 막 가가지고 생크 나고 미스샷을 쳐서 정말 더블 보기를 하고, 그렇게 속상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파, 버디, 보기, 이거는 그 한 홀의 스코어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골프 경기를 하면 버디 몇 개를 했는지 보기 몇 개를 했는지로 우승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몇 타를 쳤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70 몇 타다, 60 몇 타다, 80 몇 타다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파나 보기처럼 이렇게 한 홀이 끝날 때 붙여지는 그 단어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결국에는 내가 티샷이 잘 갔건 세컨이 어떻게 갔건 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세컨샷이다, 티샷이다, 서드샷이다, 버디펫이다, 파펫이다를 망각하고 그냥 오로지 한 샷으로 이 샷을 받아들이느냐가 골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만약에 티샷이 잘 갔다, 티샷 잘 갔어, 한 샷은 끝난 거예요. 그 샷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샷을 잘 쳐서 버디를 할 거야 라는 것도 한 수 앞을 본 거죠. 미래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골프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 눈앞에 있는 현재 이 샷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드라이버가 엄청 잘 맞아서 왔든 드라이버가 엄청 안 맞아서 왔든 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샷은 그냥 내 눈앞의 샷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조금 더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한 샷을 그냥 한 샷으로 바라봐라. 내가 오비가 두 방이 나고 와서 치는 샷이든 아니면 티샷을 300m를 치고 와서 치는 샷이든, 그냥 파5에서 투혼을 치는 샷이든 파3에서 세컨샷을 치는 샷이든 그냥 똑같은 한 샷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홀 티샷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통 첫홀 티샷에서 너무 실수가 많이 나온다, 첫홀 티샷에 오비가 나서 집에 가고 싶다, 뭐 첫홀에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요소들이 많은데, 첫홀 티샷을 되게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높은 확률로 성공시킬 수 있는 팁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제가 봤었던 아마추어 분들, 특히 첫홀에 미스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의도치 않게 너무 흥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홀 티샷뿐만 아니라 티샷 자체가 흥분을 하는 순간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스윙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흥분한다라는 거는 순간 급발진을 한다라는 느낌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때부터 그 입안에 이렇게 힘을 꽉 주는 느낌이 아니라 입을 좀 편안하게 다물고 눈도 되게 편안하게 떠요. 그래서 동공에 힘을 안 준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누굴 노려볼 때 보면은 동공에 힘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공에 힘을 되게 많이 뺀 상태에서 내가 어드레스,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까지 가능하면 동공에 힘이 안 들어가게끔 되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온 몸의 힘이 어드레스 때부터 피니시까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저 지금 입 편안하게 다물고 눈도 편안하게 떴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까지 그 편안함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시고 순간적으로 읍 하는 힘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첫홀 티샷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40-50m 정도 되는 벙커입니다. 사실 정말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샷인데요. 힘들어. 키포인트는 무조건 타핑을 쳐야 돼요. 근데 무슨 타핑이냐면 어퍼블로우성의 타핑을 치면 거의 로켓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지가 로프트가 있다 보니까 다운블로우성의 탑을 치면 얘가 탁 하고 페이스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을 살짝 오른쪽에 두고 중심을 굉장히 높여둔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왼쪽에 두고 타핑을 치는데, 다운블로우성의 타핑을 친다. 자, 지금 제가 미스를 쳤는데 타핑을 못 쳤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심을 조금 더 높여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높여놓고 이렇게 다운블로우성의 타핑, 지금 굉장히 잘 친 샷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성공의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치든 간에. 근데 어차피 이게 타핑 치고 다운블로우로 들어가더라도 모래다 보니까 이만큼이 파지거든요. 그래서 손목에 부담감도 없고,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공을 오른쪽에 두고 체중 약간 왼쪽 둔 상태에서 공의 이 상단 부분을 얼마나 자신 있게 타핑을 치면서 들어가느냐 중요하고, 소피아 그린 10번 홀에서 제가 이렇게 쳐서 날치기로 홈런 쳤거든요. 방금 첫 샷은 뒷땅 쳤고요. 그만큼 성공의 확률 자체가 낮은 샷이다 보니까 프로 선수들이 이런 벙커에 빠지는 공략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나 빠지게 된다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느낌으로 샷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깊은 러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깊은 러프에서 공을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풀에 헤드가 걸려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때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분명히 이 풀이 이 클럽을 엄청나게 휘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치기 좋은 방법들은, 지금 완전히 공이 묻혀 있거든요. 그립을 무조건 부드럽게 잡고 헤드를 좀 열어주세요. 한 요만큼 열고 그립을 부드럽게 잡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가속 없이 이 공을 그냥 스무스하게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쳐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샷에서 절대적으로 임팩트를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헤드를 좀 많이 열어두고 이 공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좀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감겨서 2-3m 가는 그런 샷들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키포인트는 스퀘어로 놓고 박아서 치는 게 아니라, 안 나올까 박아 치는 게 아니라 헤드를 열고 거의 지나가듯이 좀 스윙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데서 바운스로 튕겨서 따닥 해서 이제 탑핑이 쳐지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리딩 엣지로 뒤를 쳐버리면 이제 아예 그냥 폭 해서 요만큼밖에 안 가지만, 바운스로 튕겨져지면은 이제 탑핑이 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웨지의 바운스가 너무 하이 바운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바운스를 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을 부드럽게 이렇게 쳐주느냐. 지금 되게 바운스로 들어가면서도 약간 뒤에 맞으면서도 공이 튀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바운스로 공 뒤쪽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질 때 이렇게 팍 하고 치는 순간 타닥 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때 호흡을 많이 뺀 상태에서 그 다음 공이 맞는 순간에 그 호흡이 한 번 더 빠지는 느낌으로 호흡 빠졌죠. 임팩트 칠 때 하면은 약간 뒤에 맞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운스에서 탑핑으로 튕겨져서 맞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힘을 순간적으로 주려다 보니까 무릎 움직임도 많이 생기고 채를 너무 바닥으로 쳐서 타닥 튕겨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호흡을 빼듯이 부드럽게 좀 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통 티샷이 잘 맞거나 그래서 세컨을 기다려야 되거나 지금처럼 진행이 안 빠져서 앞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 플레이 루틴도 깨지고 몸이 식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저희들은 카트에 앉아 있진 않아요. 거의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흔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티를 미리 이제 꽂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내 차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앞팀이 빠져서 가야 된다. 그럼 보통 다시 빼고 다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프리샷 루틴을 지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몸이 식지 않게 최대한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일상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캐디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상태로 두다가 이제 앞팀이 빠졌을 때 그때 돼서 이제 막 티잉 그라운드에 막 올라온 사람처럼 뭐 야디지를 한번 본다거나 아니면 바람을 날려 본다거나 티를 뭐 이렇게 새로 꼽는다거나 해서 그 전까지는 몸이 굳지 않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내가 쳐야 될 때는 내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바로 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온 것처럼 루틴을 시작을 해서 치는 편입니다. 지금 앞팀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티를 꼽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칠지 물론 생각은 다 해놨지만 이제 새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연습 스윙도 내가 원하는 뭔가 느낌을 찾을 수 있도록 스윙도 하고요. 네, 뒤쪽에서부터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래밖에 없는 완전 맨땅 상황에서 어프로치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이 클럽 솔에서 지면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다기보다는 완전 요렇게, 그리고 헤드를 아예 그냥 덮어 놓으시면 이 토우에만 이렇게 지면에 닿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보다 우측을 보고 토우를 들어서 그냥 딱 여기 요 클럽의 요쪽 코너를 가지고 공을 그냥 가볍게 툭 찍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생각보다 쉽게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맨땅 상황에서 전체를 대려고 하면 어려워요. 살짝 우측 보고 헤드 닫아서 요 끝에 코너에만 딱 공을 조준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놓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코너에다 그 어드레스를 하고 끝에 코너로 이렇게 쳐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일단 생각보다 쉽게 온그린을 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발끝 내리막 경사입니다. 이거 에임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직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샷을 칠 때 공이 얼마나 휠지 또 얼마나 삐뚤어 갈지에 대한 오조준의 기준은 무조건 직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좀 보험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핀 오른쪽은 완전 낭떠러지 벙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는 공이 많이 휘거나 많이 덜 휘거나를 떠나서
보험적으로 약간 왼쪽을 더 많이 보고 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이 정도 발끝 내리막에서는 그렇게 많이 휠 것 같진 않은데, 네, 핀으로 가네요. 핀발인데요.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에서는 왼쪽이 좀 마음이 편하고, 슬라이스 경사에 제 직감적으로는 그린 왼쪽 끝 정도를 에임을 하고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면 왼쪽 끝으로 출발을 해서 조금씩 지금 핀 쪽으로 휘어서 떨어지는 이런 샷들을 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거의 100% 저의 직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직감을 좀 믿고 그 다음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좀 그 직감이 들어맞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리막 어프로치입니다. 지금 저쪽 그림자 쪽, 와, 엄청 내리막이네요. 그림자 쪽을 좀 생각을 해보고 쳐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굴려서 올릴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굴려서 올린다 그러면 이 경사에 우리가 몸을 맞춰라 이러잖아요. 솔직히 전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차렷 하면은 우리 몸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발목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되게 편안한 차렷이 되죠. 그 상태에서 공을 연습 스윙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 몸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터치가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경사에 맞춘다 그러면 거의 몸 중앙 정도의 잔디가 터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일자로 쓴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생각보다 몸의 바깥쪽에서 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을 오른발에 두고선 치는 순간 그냥 뒷땅이란 소리죠. 그래서 몸의 바깥쪽에 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이 경사에 맞춘다기보단 좀 편안한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로 임팩트만 톡 잡으면 이렇게 낮게 출발을 해서 굴러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제 러프가 있거나 아니면 포대 그린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캐리로 그린으로 띄워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좀 벌리고 이 경사에 몸을 좀 맞춰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사에 몸을 안 맞추면 볼 포지션을 엄청 우측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사에 공을 맞추고 몸을 맞추고 공은 내 몸의 센터, 그 다음 헤드를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스윙 궤도를 살짝 아웃투인해서 이 경사를 따라서 아웃인으로 최대한 로우 포인트를 왼쪽으로 보내준다. 인투아웃으로 하면은 로우 포인트가 뒤쪽이 되고 막상 팔로우에선 공이 뜨게 되죠. 클럽이. 그게 아니라 몸을 경사에 맞춰주고 헤드를 살짝 열어주고 아웃투인으로 이렇게 로우 포인트에 맞춰서 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핀 양을 가져가면서도 그린까지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풀이 길지 않고 굴려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굳이 이렇게 틀어서 힘들게 치지 마시고 오른쪽 몸 바깥쪽에 공 두고 편안한 상태에서 임팩트만 주고요. 공 띄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볼을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내 몸의 중심을 최대한 경사에 맞춰 두고 살짝 인투아웃이 아니라 아웃투인으로 로우 포인트를 왼쪽으로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샷을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범프 앤 런 해보겠습니다. 일단 범프라는 게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뜻인데, 이게 부딪히는 곳의 경사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기 부딪힐 건데 경사가 아주 심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56도, 58도, 뭐 샌드웨치 이런 걸로 범프를 시키시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저기 범프 시키는 곳의 경사가 중요해요. 만약에 범프를 시키려는 곳의 경사가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클럽을 무조건 강하게 잡아야 된다. 즉 58도를 가지고 아무리 낮게 세게 치더라도 수직에 가까운 범프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스핀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범프를 국내에서 만나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 범프라고 시켰을 때는 너무 이질적으로 치려고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탄도만 살짝 낮춰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범프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언덕이 빡 하고 서 있는 상태라면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했던 것처럼 굳이 세게 친다기보다는 탄도만 낮춰준다는 느낌으로 로프트 죽여서 치되, 피칭 또는 뭐 9번 아이언 이런 걸로 범프를 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범프앤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질 곳에서 얼마나 범프를 하고 튀어 오르는지를 봐야 되는데, 경사가 완만할수록 튀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경사가 지금처럼 완만한 상태에서는 피칭 9번 이런 걸로 범프 시켰다가는 그냥 그린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라운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한 것도 있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각 상황마다의 본질적인 그런 포인트들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소들을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려드리는 기회를 또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 생고시였습니다.